이도영 박사의 건강이야기 이도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흔한 질병, 뭐 생각하세요? 감기, 그죠? 감기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일생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보통 수십 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한 질병인데 실제로 감기처럼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은 정형외과 분야에서 굉장히 흔한 병이 있거든요. 허리 통증입니다. 요통이에요. 그러니까 요통 보면은 여러분들 아주 심한 요통 환자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요통 환자는 여러분들 보기에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꾀병 환자 같습니다. 근데 실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이 요통 환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짜증스럽고 하여튼 그런 건지. 그래서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요통과 허리 디스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허리 통증, 요통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대개 허리 디스크 연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통하고 허리 디스크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통은 허리 통증,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고 허리 디스크는 요추 추간판 통증이라는 병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통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리 디스크 하는데 실제 이 허리 디스크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전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허리 디스크도 실제 따져서는 정확한 병명도 아니거든요. 이게 병명 아닙니다. 그런데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그냥 쉽게 허리 추간판 탈출증,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간단하게 허리 디스크 그렇게 불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아주 통칭적으로 의사분들도 이 말 많이 쓰거든요. 하는 거 보면 허리 디스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대비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디스크거든요. 이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그 구조물 이름을 뜻하게 된 겁니다. 구조물. 그러니까는 보통 허리 디스크하고 자꾸 혼동해서 구별하고 쓰는데 그거는 조금 좀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허리 디스크하고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요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통 환자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에 한 80% 가까운 분들이 한 번 이상 허리 통증, 요통이죠.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는 요통 때문에 신체장애 아주 고통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일생 동안에 여러분이 허리 디스크에 걸릴 확률은 2% 내지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통 환자는 실제 일생 동안 한 80%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허리 디스크는 한 2 내지 3%가 걸리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허리 통증이 있고 요통이 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아니죠. 그러니까 요통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이꼬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요통 환자분은 뭐 특별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거의 대부분 그냥 낫습니다. 우물우물 하다가 한 통계를 보면은 급성 요통이죠. 허리가 갑자기 심하게 아픈 환자 보면은 80%가 이 통계는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급성 요통 환자를 보면 급성 요통 환자분 80%가 6 내지 8주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는 2 내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이상 가까이 되는 거는 1%예요. 상당히 적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리 통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지금 오늘 허리 통증이 생겼어요. 요통이 생겼어요. 그런데 도저히 아파서 못 견디고 꼼짝 못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조금 견딜만 하다. 그러면은 웬만큼 기다려보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치료하든 안 하든 간에 한 80%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급성 요통 환자가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60%는 틀림없이 재발합니다. 재발하니까 그 다음은 좀 신경을 써야겠죠. 써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이런 요통 환자가 일반적인 집에서 삐끗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무슨 사고하고 연관된 요통 환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환자분은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이 일반 요통 환자보다 훨씬 길어요. 그리고 그 증상이 생긴 지 한 3개월 이상 한 6개월 가까이 되면은 이게 그 정신적인 문제가 가미돼가지고 이 사회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거기에 추가되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하고 회복 기간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무슨 말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교통사고나 그 산재사고 알죠? 산재사고라는 거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근무 중에 다친 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증상이 일반 환자보다 훨씬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그 아까 얘기했던 데 3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경과되면은 이 요통으로 생긴 그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우선 생기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또 보상이 또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치료가 끝났는데 직장에 복귀했는데 다시 또 재발하면 어떠나 이런 문제가 자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니까 회복이 안 돼요. 증상이 자꾸 지연되거든요. 실제 여러분 주위에 그런 환자 많잖아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난 사람들 허리 때문에 고생한 사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런 분들이 허리가 일반 사람보다 허리를 유난히 더 심하게 다치고 많이 다쳐서 그렇게 오래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렇게 병을 길게 끌고 사람 괴롭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리 요통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떤 질병이든지 굉장히 나쁘게 만듭니다. 굉장히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요통의 원인에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통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하면은 그 단순 요통하고 그 다음에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하고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단순 요통이 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저도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평소 운동 그렇게 담싸고 지낸 사람들이 누가 친구 한 분이 갑자기 등산 가자 그러면 꽃집 먹고 등산 가거든요. 등산 갔다 오면 어때요? 다음날 다리 알배기가 아파서 되게 고생하죠. 근데 이겨가지고 자기가 무슨 병이다. 그런 걱정하는 사람 없거든요. 아이, 근육이 무리했네. 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허리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거운 건 갑자기 들었다. 안 그러면 힘든 운동 계속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한 분, 여기 계신 분도 계시죠? 계십니다. 틀림없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리에, 아까 등산하고 똑같이 다리 알배기에서 오는 근육통하고 같은 현상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허리 통증을 의사들은 그냥 단순 요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순 요통이라는 거는 이 허리에 부담이 가기 전에 먼저 허리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약해진 허리 근육이 단순 요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허리가 뭐 힘든 운동을 한다. 안 그러면 물건을 계속 들어도 견딜 만큼 튼튼하다. 건강하다. 그런다면 절대 허리 통증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 근육이 약해서 발생하는 단순 요통이 요통의 70%입니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이 약해서 말하는 단순 요통이 전체 허리 통증의 70%예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머지 30%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무슨 병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병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간단하거든요. 허리 튼튼하게 해주면은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고 운동 열심히 하면 허리 통증, 요통은 대부분 해결된다는 뜻이죠. 해결됩니다, 실제.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그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요통도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잘 안 쓰게 되고 허리 잘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리 근육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허리 통증 있는 사람은 뭐 원인이 단순 요통이든 무슨 병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야를 막론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허리 튼튼, 그게 바로 그 요통을 해결하는 근본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허리 통증, 요통이죠. 요통 때문에 병원 가면은 허리가 안 좋네. 허리 운동 열심히 해라. 허리 근육 튼튼하게 해라.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의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또 얼마큼 오랫동안 해야 되는지, 그 하루에 얼마큼 많이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설명 안 해드리죠? 시원하게 설명 안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얘기 들어보면은 허리 통증이 있어가지고, 운동해서 나는 허리 병 좀 고쳐야겠다. 그래가지고 허리 운동을 한 3, 4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때요? 좀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허리 통증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운동해가지고 허리 근육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려면은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매일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해야지 반응이 오는 정도지, 뭐 한 3, 4주 해가지고 허리 근육 튼튼해져서 뭐 통증 좋아진다. 이거하고는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운동하다. 이거보다는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허리 근육 강화 운동하고 체조등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허리 디스크 치료에서도 아주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운동 치료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설명드릴 때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즐기면서 하는 운동이 꽤 많거든요. 즐기면서 하는 게 물속에서 걷기입니다. 물속에서 걷는 게 상당히 허리 근육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걷기, 수영하기, 안 그러면 좀 빨리 걷기입니다. 빨리 걷기,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등산, 이런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빨리 걷기 하라고 하면 잘못해서 좀 조깅 비슷하게 뛰는 분들이 계시는데, 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모르는데, 그게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뛰게 되면 허리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뛰는 운동하고 빨리 걷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뛸 때는 허리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빨리 걷는 데는 허리에 부담이 적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번에 설명드릴 때 이런 지금 설명드린 이런 운동들은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강조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까꾸려 하면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좋은 운동이 허리 치료에도 좋은 운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허리 근육이 약해서 발생하는 단순 요통이죠. 단순 요통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설명드린 얘기가 허리가 병적 이상에서 발생하는 요통이죠. 허리 통증을 한번 잠깐 훑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병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요통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인데 간단하게 훑어보면은 뱃속이나 내장의 이상은 내과 질환이죠. 내과 질환에도 허리 아프거든요. 위궤양 심해도 허리 아파집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취장에 암 걸려도 허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리 그거 가지고 자꾸 허리 치료하다 보면 나중에 뱃속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쪽으로도 허리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자궁, 난소, 여기 병 생겨도 허리 아픕니다. 그리고 비뇨기과 쪽에도 많아요. 방광, 콩팥, 거기에 이상에서도 아프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대부분이 병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은 허리 척추체 이상 때문에 발생해요.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허리의 요통 중에서 허리 근육에 약해서 발생하는 단순 요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선 간단한 허리 근육 약해서 발생하는 단순 요통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무슨 궁금하다, 뭐 질문하실 점 있다. 비 오기 전에요. 몸이 막 쑤시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벽 3시에서 5시에 잠을 이룰 수 없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랬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통하고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환자분이든 간에 만성질환, 그러니까 정형외과 영역에서 만성질환 얘기합니다. 만성질환 얘기하면 보통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픈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오십견 얘기하죠. 오십견이 엄밀한 의학적인 용어는 오십견이 아니라 충동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 또는 안 그러면 아주 심하게 골절이 됐거나 무슨 손상이 심한 환자들, 이렇게 되면 조직의 손상이 심하거나 어떤 부위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염증이 발생하면은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날씨가 나쁘다, 춥다 이러면은 갑자기 기압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압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가 아픈 경우가 기압이 떨어집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은 일정한 그 대기 그 압력에 뭐 보통 일기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기압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고 버티고 있는 건데 기압이 떨어지면은 그 세포를 압력을 있는 게 조금 좀 팽창하게 되거든요. 그 팽창한다는 얘기는 아주 그 미세한 얘기지만은 주위 조직이 해부학적이나 현미학적으로 붓는다는 뜻이거든요. 대개 그때 통증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상이 그런 환자들 보면은 기압이 떨어지기 직전이거나 변화에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대개 비 오기 전에 관상대보다 정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쑤시다, 뭐 바람 불기 전에 쑤시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요통 환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질병이라기보다는 만성 근육통, 안 그러면 만성 염증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치료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대개 그 근육 튼튼하게 해주고 근육 유연성 키워주면은 완전히 해결은 안 되지만은 좀 부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제가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은 같은 뜻이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에 스키 타다가 한 5m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심하게 부러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은 솔직히 제가 관상대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 비 오기 전에 허리가 쑤시는 건 뭐 당장 하니까. 근데 한 3년, 5년 지나고 나서 완전히 거기서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령 박사의 건강 이야기, 요통과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첫 번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허리 척추체 병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요통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